네,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행정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행정에 대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행정이란 게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국가 자공 중에서 행정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난감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행정에 대한 거겠죠. 근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 자공을 움직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자공은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을 집행한다, 움직인다는 게 바로 행정인 거죠. 행정은 그만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자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 뭐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입법이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 법을 정립하는 거죠. 그리고 법을 만들었으면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게 바로 뭐다?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게 바로 행정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이구 어떡하지? 일을 잘못 처리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재판을 걸어야 되겠죠. 재판을 걸어서 이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법을 따랐다 안 따랐다를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재판. 그래서 법 선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자공 3등분 입법, 행정, 사법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행정에 대한 겁니다. 행정이란 법 집행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국가 자공은 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은 그렇죠. 판사. 판사가 재판한다. 그래서 국가 자공 중에서 법을 만들고 10%, 재판을 하고 10%, 그 나머지 모든 자공들은 바로 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공의 약 80%는 행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을 뺀 나머지 모두는 다 행정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행정을 할까요? 네, 당연히 하는 거죠. 국회에서도 뭐 책 정리하고 자료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의사당 정리하고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모든 활동들은 다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뺀 나머지 국회 활동들은 역시 행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행정 활동이 있는 것이고 법원 안에서도 행정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법을 집행할 때 또는 법을 만들 때 공무원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뭘 따라야 한다? 바로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이 법이란 게 뭘까 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수변에 갈 거라고 돼 있죠. 삼수변에 갈 거. 물이 간다는 거지. 물이 간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 뭐.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 그래서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칙은 되는데 하지만 항상 되는 게 아니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진 게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예외,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안 되고 두 가지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꼭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의 명제로 정리하시되 요 A에 들어가는 단어 있죠. 그죠? 이 A가 무엇인가? A가 몇 가지인가? 이걸 암기하는 것이 바로 시험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란 세 글자 법 집행이죠. 법이란 두 글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렇죠. 바로 공무원인 겁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법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그 행동 강령, 행동 기준이 바로 행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건 판사건 간에 모든 공무원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법은 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근데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행정법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하는 출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든 법학은 다 똑같겠지만 법학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실학판 아시겠죠? 실정법, 학설, 판례가 있는 거죠. 실학판. 그래서
실전법이란 말이 원래는 뭐 성문, 불문의 모든 법을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실전법은 거의 다 99% 성문법과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 과연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법에 있다 없다. 그렇다면 어느 법에 있는 거지? 이걸 또 묻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첫째, 원칙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문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게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실정법이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뒤에서 공부를 하실 때 배우시겠지만 행정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정법 비중은 시험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엄청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실정법 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학설인 거죠. 근데 학설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도 될까? 안 되나? 이게 정확하게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죠.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각각 학설이 있는 거죠. 학설은 몇 개인가를 보시고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은 통설 또는 다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설들의 각각 주장하는 바, 바로 내용이죠. 그리고 왜 하는 게 바로 논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까겠죠, 그죠? 그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까는 거야, 이렇게. 까는 게 바로 비판점인 거죠.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논거와 비판을 많이 묻지만 객관식에서는 논거와 비판보다는 결론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된다는 게 통설인가 아닌가 이 정도 결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학설에 따라 갈린다는 것은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객관식 문제에서는 상대적인 거, 주관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 비중 한 10%. 그래서 실정법 출제 비중은 10%, 학설 출제 비중은 한 10% 정도 된다. 그럼 나머지 80%는 거의 80%, 90% 육박하는 것은 판례를 묻습니다.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판례가 있다니까요. 그럼 팩트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거든. 객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례라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판례라는 것은 그 사건을 해결한 기준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된다 안 된다 결론 내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 A 사건, 어떤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 된다 안 된다 판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된다고 한 거야 안 된다고 한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판사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경우인데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런 것들 결론을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판사가 말한 이유 있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판사는 그렇게 말했구나 하는 때문에, 씨 때문에 이걸 암기하게 되면 결론 암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은 바로 판례인데,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사건, 어떤 경우, 뭐 때문에, 그래서 뭐 돼 안 돼, 이것을 꼭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행정법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따져볼 때 모든 공부는 다 비슷하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선이해 후 암기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정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암 아시겠죠? 이정암, 이해, 정리, 암기입니다. 그래서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처럼 원칙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안 된다, 두 가지는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문장이 예외 3번이다, 예외 2번이다, 아니면 원칙이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시험은 빨리 풀어야 이깁니다. 여유 있게 풀어야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쫓기다 보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실수하는 거죠. 그럼 결국
실수도 실력입니다. 그죠? 따라서 실수해서 틀리나 실력이 없어 틀리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첫 단계는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행정작용, 행정행위, 행정처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이름을 알아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해하기보다 앞서는 것이 그 이름을 암기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면 행정법 공부는 시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 용어 있죠. 행정행위, 행정지도, 행정처분 이런 말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기를 하실 때 진짜 이름만 암기하면 안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압축해서 한 단어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하명하다, 하명하다, 하명 아래로 명합니다. 하명이란 뭐냐?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명이란 네 글자 하면 의무 부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용어마다 네 글자 이하 사자성어로 압축해서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압축해서 한 단어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명이란 의무부여, 허가란 자유회복 또는 금지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법률 용어를 암기하고 그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함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한 거죠. 그런 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위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정은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겠죠. 그런 원칙이 바로 법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런 원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해하면 뭐해? 그죠?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압축해서.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문장이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자꾸 내용을 줄여서 압축된 단어로 저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암기가 되겠죠. 그죠? 암기라는 것은 반복밖에 없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냥 척 보고 나는 암기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암기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암기할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해둬야 빨리빨리 암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분량을 계속 1시간 동안 본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1시간 분량을 30분으로, 20분으로, 10분으로 압축해서 압축한 것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더 보면은 암기가 확실해집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체크한 것은 한 달이고 6개월이고 기억력이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보고 끝낸 것은 다음 날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기는 바로 반복인데 반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정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외울 거리를 만들어서 정리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기가 편해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지만 일단 수험생은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법을 배울 것인가 하는 행정법 강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론 강의가 있겠죠. 방금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하는 게 있겠죠. 행정행위와 행정작용의 차이점들 이런 것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각 시스템에 맞게끔 시험에 맞게끔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판례 강의인 거죠.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판례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 판례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중요한 판례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야 되겠죠. 판례라는 게 스토리거든요. 아, 그 사건, 그랬었지? 이렇게 그 사건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스럽게 우리 행정법, 특히 법학 시험들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판례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죠. 그래서 갑자기 뭐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시험장 들어갔더니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판례를 그대로 외우게 되면은 그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결론도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공사시험에서 선택 과목은 법학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인 겁니다. 왜? 외우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외워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면은 외운 만큼 답이 나옵니다. 아주 정직한 그런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시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합격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론도 배웠고 판례도 연구했으니까 뭐 시험장 들어가면 바로 맞추느냐? 잘 안 되겠죠. 그래도 심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쿵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거랑 풀어서 연습을 한 거랑 아닌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법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행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죠. 그죠? 1년, 2년 하다 보면 그때 뭔가 거의 뭐 눈 감고도 싹, 눈 감으면 안 돼. 큰일 나죠. 죄송합니다. 눈 감으면 안 되는데 쉽게 운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전하는 법을 알아도 실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베테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120%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시고 판례 스토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출문제는 필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푸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다른 예상 문제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우리가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할 테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